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막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를 못 믿는 거지. 의사로서 네가 6년간 의대를 나오고 임상을 겪었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를 예상을 못했다고? 그거는 너의 주의력이 많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문의가 잘못은 좀 다르게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주의 의무의 기준이 다른 거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거나 또 정말로 손해배상 청구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 사고가 나고 나서 이게 부작용이다, 그 다음에 이게 의료사고다라고 인지하는 시점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지나가는 과정이다, 좀 있으면 낫는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버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때 내가 즉시 알고 대처를 했으면 이만큼 손해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병원 말을 아무래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고 당연히 믿고 따라야지 진료의 경과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고 하니까는 더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요. 의료사고도 내가 이게 부작용이다, 의료사고다 라고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에 빨리 도가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3년인 건데 사실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 좀 여유 있게 보기는 해요. 환자 입장에서 이게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때로부터 3년 이렇게 엄격하게 보지는 않는데 10년이라는 건 엄격하게 봐요.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라는 건 꽤 오래된 기간이기 때문에 10년을 도가하면은 이거는 시효가 도가됐다고 보지만은 꼭 3년을 엄격하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의사를 계속 믿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소견을 받느냐, 그게 되게 어려운 결정이신 것 같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 생각을 하시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병원 선택했으니까 한번 믿고 가보자 하는 마음이 더 크신 것 같고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 다른 병원에 가서 객관적 진단을 받아보자 라고 생각하시기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좀 많아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친다거나 또 정말로 손해배상 청구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오히려 반대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막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를 못 믿는 거지. 당연히 이제 치료의 과정이라는 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생채기를 내고 재생을 돕는 그런 시술이라고 했을 때 생채기를 내고 상처가 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어떤 병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 부작용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극도로 좀 예민한 경우인 거고 어느 정도 부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6개월은 돼야 되는 거거든요. 6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점점 악화된다거나 개선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랬을 때는 결국에 소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 감정이라고 해가지고 제3의 의료기관에서 소견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견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소견이 있어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소송을 결심하게 되는 어떤 객관적인 지표는 되겠죠.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잖아요. 네, 적어도 저는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보통 수임해보시면은 어떤 나이대가 많나요? 나이대는 진짜 대중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젊은 분들 요새 워낙 성형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젊은 여성분들 그리고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 소송도 되게 많거든요. 남성들이 워낙에 외모에 관심도 많고 하시니까 성형수술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나이 많으신 위급한 상황에 놓이셔가지고 하시는 거나 그다음에 연명치료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치료 중이신데 1기셨는데 제대로 적게 치료를 못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확 전이가 됐다거나 하는 경우는 나이가 많으신 경우도 많고 또 요양병원에서의 사고도 되게 많아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연령대가 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연령대는 되게 다양한 거 같아요. 자연적인 걸 수도 있고 술 먹지 마세요 근데 술 먹고 막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병원에서 주장하는 가장 전형적인 이제 반박인 거죠. 이거는 원래 암이다. 원래 죽을 운명이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너의 체질 성인이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술 마시고 막 그런 것도 염증으로 인한 괴사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병원이 항상 주장하는 거 흡연이 있었을 수 있다. 음주의 이력이 있어서 이게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감염을 악화시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가능한 주장이기도 해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니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변호해 주시나요? 그럴 때는 이제 면역이 떨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염의 범위를 이미 훨씬 상회했다. 넘어섰다. 그거를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그런 것도 하나의 주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니네가 그러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를 충분히 줬냐, 요양 지도 의무를 했냐, 이런 것도 저희가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그냥 시술하고 띡 보냈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요양 지도 의무라는 것도 있어요. 병원에 나섰다고 끝이 아니라 그 요양 지도, 내가 내 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했다. 이거 환자가 뭘 아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비단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피부관리샵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술하고 나서 며칠 동안 사우나 가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지 않았으면 일상생활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요양지도 의무라는 것도 병원의 의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 애프터 원 이렇게 하는데 1일 후 경과, 3일 후 경과 이런 거를 조금 형식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사실 나중을 위해서 좋아요. 그렇게 안내가 가야 또 환자도 리마인드가 되고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데, 괜히 시간만 끌어서 악화를 시켰다가 손해가 커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기 때문에 그게 서로에게도 좋은 것 같아요. 설명 의무 중에서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제가 동의서에 서명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동의서에 실제로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표시를 해서 이런 거를 설명했다라는 어떤 흔적 이런 게 없고 정말로 요식행위로서 사인만 받았다라고 하면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 있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보니 밑에 되게 얇은 글씨로 술 드시면 안 되고 담배 피시면 안 되고 이런 주의사항이 있으면 네네. 그것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효력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몰랐다, 이렇게 회색으로 해서 나는 환자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잘된 병원에서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직접 쓰라고 하잖아요. 나는 이거를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설명 의무를 다 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병원의 방어장치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결국 하나의 문서를 가지고. 그러면 의료사고는 그런 거 말고는 따로 없나요? 설명 의무 말고도 이제 주의 의무, 통상의 부작용을 넘어서는 것들, 무조건 안 좋은 결과가 났다고 해가지고 의료사고는 아니거든요. 판례에서도 이거는 의사가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게 전제를 깔고 있어요. 무조건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의료사고예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그거를 이제 법적 용어로는 이제 표준적인 임상진료상의 의무, 진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 그 기준을 이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이 끼어들 거를 예상을 할 정도의 그 정도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의료적으로는 이 통상적인 의사가 기울였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당연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없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사로서 네가 이제 6년간 의대를 나오고 임상을 겪었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정도 예상은 하고, 그거를 끼어드는 거 예상을 못했다고? 그거는 너의 주의력이 많이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보 의사도 봐주는 이런 게 있나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인턴과 전문의의 주의 의무를 다르게 보기는 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만약에 인턴이 한 잘못이랑 전문의가 한 잘못은 좀 다르게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주의 의무의 기준이 다른 거지. 사회초년생이고 막 운전을 땄다 이렇게 하면 조금 달라지기는 하죠. 막 너무 전문의를 딴 지 오래됐고 경력이 됐고 했으면 그만큼 주의 의무가 높아지는 거예요. 최근에 사건에서도 내시경을 하다가 무호흡으로 이제 뇌손상이 이제 오신 분이셨는데, 모니터링이 한 5분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5분간 뭘 했다고 적어놨으면 이겼을지도 몰라. 근데 5분간 기록이 그냥 부재한 거예요. 그러면은 법원은 안 했다라고 보는 거죠. 5분이면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아니에요? 길어요. 5분. 행사를 다투니까 3, 4분이 골든타임이거든요. 그 뇌손상이 오고 안 오고에. 그러니까 5분 동안 방치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록의 부재 효과가 될 수 있는 거지. 뭐 분단위로 산소포화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쟀다,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경과관찰을 충분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기록이 없으면 안 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 환자들은 이 필요한 기록이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네네. 핵심 판단 자료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의무기록 다 떼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의무기록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포함해요. 동의서부터 퇴원 후 지시사항까지 다. 네, 그래서 그 대학병원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방전지도 있고 간호기록지도 있고 수술기록지도 있고 경과기록지도 있고 뭐 약물 그 처방지도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검사결과지도 있잖아요. 임상결과지라고 해가지고 뭐 피수치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받으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시죠, 사실. 핵심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는 게 약간
이제 의료사고 소송을 하는 전문가의 능력인 것 같아요. 어떤 거를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모르시거든요. 안 적혀 있으시면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가 안 적혀 있는 걸 아니까, 없는 거를 모르는 건 당연한 건데 안 적혀 있으니까 이제 그것만 딱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가 적혀져야 되는데 안 적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의 이제 전문가의 차이가 나는 거 같아요. 그냥 의뢰인이 병원 가서 해달라 하면은 해주나요?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이제 요청하면은 즉시 발급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고, 길어도 그냥 하루가 되면 안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다 받아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 달라고 말씀을 하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딱 추려서 주는 병원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유리한 것만, 그리고 나머지를 그 사이에 이제 뭐 변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좀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하다, 덧대달라고 요청하시던지, 아니면 소송 과정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체 기록을 다 제출하라. 네, 그러면 그때 현출되는 증거 자료들도 꽤 많아요. 이게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상식이 비슷한 사건에서는 뭐 예를 들어 이게 대여다 아니면 투자다, 이 정도는 서로의 상식이 좀 비슷하잖아요. 야, 이거 너 빌려준 거지 투자한 건 아니다, 이런 건 서로 비슷한데, 의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전문 지식이 저쪽에 편향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도 다 그쪽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저쪽에 모든 게 다 쏠려 있기 때문에. 환자는 차트도 없지, 지식도 없지. 병원 대리할 때도 이제 가끔 원장님들이 이거 제출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제출을 안 하면 빼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다고 해서 일단 다 빼시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안 돼. 일단은 다 현출시켜 놓고 그거를 과실 없음을 주장하는 게 맞지, 뭐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건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꼬일 수가 있어서 저는 그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일단은 이제 의료 사고다라고 생각이 이제 드시면, 일단 병원은 이제 큰 조직이고 전문적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꺼려하시고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어쩌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다 그 병원 쪽에 있고 병원만이, 그리고 의사만이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것 같아서 소송을 주저하실 수는 있지만은, 저는 그거는 두려움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기록이 말하고 증거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라고 짚어주는 변호사를 만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 의무 기록에서 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변호사들 만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떤 규모? 이런 것들에 기가 죽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규모만 큰 데도 많거든요. 사실 규모만 크고 시스템이 정말 엉망인 데도 많고, 의무 기록을 열어봤더니 적힌 것도 하나도 없고 되게 부실한 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냉정하게 이 문제를 내가 다른 병원에 가서 소견을 받아왔는데 이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료 사고다. 물론 병원이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면 제일 좋은 케이스겠지만, 전면적으로 과실을 뭐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방법은 소송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는 객관적으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지고 이런 소송을 하자라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